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준공이 코앞으로 다가온 계양 신도시 첫 아파트 단지가 아직 단지 명칭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브랜드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교통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2월 입주 예정인 계양 신도시 A2, A3 블록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등 1,3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이 아파트는 건물 외벽 디자인과 내부 시설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아파트 명칭도 정해 A2, A3 블록이라는 말 대신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아직도 명칭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브랜드 명칭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지난 4월 시공사인 제일건설 측에 제일풍경채 브랜드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의 브랜드보다 민간건설사 브랜드로 이름 짓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일건설은 LH가 단지 설계와 디자인, 마감 자재와 조경 등 대부분을 직접 시행하고 관리했기 때문에 제일풍경채 브랜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자사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해 해당 공공분양 아파트 명칭 사용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 브랜드를 쓸 수 있다라고 해서 청약을 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공공분양이랑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들이 건설사 브랜드를 사용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현실은 건설사와 협의 자체가 안 되고, LH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안단테 브랜드를 원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의 동의를 얻어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청약자들은 공공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가 내놓은 대책이었기에 분양가와 품질 차이로 시공사가 쉽게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입주가 다가온 주민들은 정부를 원망하는 상황입니다. 분양 공고문에 써있는 시공사가 승인을 할 경우에 브랜드를 쓸 수 있다. 이 문구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러려면은 LH에서 먼저 사전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문구 자체를 좀 없애야 되는 게. 계양 신도시 A2, A3 블록 주민들은 결국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 단지 명칭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공사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이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촉구하는 시민 13,0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서명부와 함께 주요 현안을 전달하고 8호선 연장 사업이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5일부터 온 오프라인으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말까지 서명을 추가로 받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숨진 남편이 남긴 유서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생활고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숨진 부부는 최근 가스비와 아파트 관리비 등 소액 공과금을 석 달가량 체납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낮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이들 부부가 거주하던 집 안에는 12세, 8세 자녀 2명이 숨져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자녀들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이들 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임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수도권 3선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성원 위원장은 고려대 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등을 거쳐
지난 20대 총선에서 경기 동두천, 연천 지역구에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원내 수석부 대표와 경기도당 위원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 당내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2대 총선에서 동두천, 양주, 연천을 지역구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김 위원장은 산자위에서만 내리 4년간 활동하며 간사를 맡는 등 산업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높고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월과 비교해 인천 지역 주택시장의 가격은 상승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분석한 2026년 6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보고서를 살펴보면 6월 인천 주택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마이너스 0.06%에서 0.11%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월 0.27%에서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는데요. 반면 5월 주택 매매 거래량은 3,729건으로 전월 대비 17.3% 감소했습니다. 5월 기준 주택 전월세 거래량 역시 전월 대비 13.7% 줄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감정을 이해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포천에서 아동 청소년의 자기 조절을 주제로 한 공개 강좌가 열렸습니다.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자기 조절의 중요성을 짚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포천교육지원청이 대국민 공개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주제는 자기조절입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리는 공개 강좌로 올해는 아이에게 딱 하나만 가르친다면 자기조절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자기조절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부모와 관계자들이 일상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강좌에서는 자기조절이 무엇인지, 아이의 감정과 행동, 관계 속에서 자기조절 능력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학생들이 복합 위기 중에 정서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생명 존중 그리고 학생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본 행사를 교육지원청과 지역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앞으로도 교육기관과 정신건강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이해하고 조절하는 힘, 건강한 성장과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능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울 은평구 가련 1구역이 4,467세대 초대형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12월 착공해 오는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련 1구역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이 서울시를 통해 최종 고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고시로 가련 1구역의 면적은 24만 6,282.83제곱미터, 공급 규모는 4,467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기존 4,116세대에서 351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 총 28개 동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가련 1구역은 은평구 가련동 300번지 일대로 지하철 3, 6호선, GTX-A 연신내역과 인접해 초강력 교통 요충지로 꼽히는 지역입니다. 은평구는 이번 고시로 행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서울 양천구가 치과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구강건강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신분증을 가지고 현장을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등 전문 인력이 복지관과 경로당을 순회하며 구강검진과 상담, 올바른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구강 건강 서비스는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상반기 1차 사업에는 2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양천구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한 모범구민 1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수상자들은 지역행사 지원, 저소득층 나눔, 여름철 배수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표창 대상에는 신속한 대처로 5천만 원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신목신협 직원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선한 영향력이 지역사회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모범구민에 대한 격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방학 중 아동들의 식사와 돌봄을 지원하는 서울아이 든든 한 끼 사업을 25개 자치구에서 일제히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방학 기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양가 있는 점심 식사는 물론 식습관 교육과 놀이, 독서 등 통합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용료는 주당 10,000원이며 전문 영양사가 구성한 식단과 함께 주 2회 제철 과일도 제공됩니다. 서울시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아동을 우선 선발해 다음 달 21일까지 5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난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소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기념식에는 청소년 관련 기관 관계자와 청소년 등 약 360명이 참석했는데요. 지난 1996년 문을 연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그동안 청소년 활동 정책을 수행하는 한편 청소년 활동 환경 조성에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세 번째 임기 동안 지난 8년간은 차별화된 질적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내세웠던 일거스에 AI를 더해 학생 성공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기대하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3선의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앞선 두 번의 임기가 인프라 구축과 양적 확장의 시기였다면 이번 임기에서는 확실하게 차별화된 질적 변화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지원으로 교육의 기본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구글이 협력을 제안한 일거스 AI 교육, 유네스코가 인정한 바다학교, UN, 나사와 함께하는 세계로 배움학교를 학교 교육과정과 깊이 연계하겠습니다. 인천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항공물류 AI 등 첨단 산업이 집중되는 만큼 인천 교육도 도시의 미래와 발맞춰 나가겠다는 것. 기존 37개교 48개 학과 개편을 이어갔고요. 앞으로는 AI 전자 마이스터고 또 에너지 고등학교, AI 창업학교 등을 꾸준히 신설 개편하면서 인천에 필요한 인재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업도 가질 수 있는 정주 여건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그동안 문제가 됐던 과밀학급 문제와 원도심의 공동화 등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내놓았습니다. 신도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지난 8년간 66개 학교 신설을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과밀학급 제로화를 목표로 학교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원도심 교육균형 발전 예산을 기존 48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해 5도를 포함한 지역별 교육발전 전담기구를 운영하고 대학과 기업,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해 행정적, 정책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실행을 위해서는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년과는 차별화된 질적 변화를 예고한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앞으로의 4년, 인천교육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차입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 국회의원들이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정부 종합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인천 지역 허종식 노종면 의원과 부천 지역 서영석, 김기표, 이건태 의원 등은 최근 국토부와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인천역부터 온수역까지 연결되는 23km 구간과 17개 역사를 지하화하고 기존 철도 부지와 연접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구상을 종합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지상철도인 경인선은 수십 년간 소음, 진동, 생활권 단절 등 인근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필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 국토부는 의원들의 요청 사항에 대해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교육 공급 문제와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문제는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대학 그리고 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댔는데요. 동양대학교 경기 앵커사업단이 추진하는 늘봄학교 혁신과 관광문화 허브 구축 전략,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습니다. 동양대학교 경기 앵커사업단이 개최한 경기 북부 지역 활성화 포럼. 이번 포럼은 동두천과 포천, 연천 등 경기 북부권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정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핵심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축은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늘봄 교육 사업입니다. 대학의 전문 교수진과 특화 시설을 지역 초등학교와 돌봄 현장에 연결해 방과 후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지금 올 여름 방학 같은 경우에는 특화 교육 프로그램 3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6명의 이제 강사를 양성을 해서 저희가 방학 동안에 운영을 하고, 그리고 2학기 늘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축은 지역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 문화 산업 육성입니다. 특히 동두천과 포천,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묶는 연합 관광 벨트를 조성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을 대폭 늘린다는 전략입니다. 2+1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동두천에 일단 저희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 관광객들이 동천 내에서 소비하고 숙박은 포천에서 하고, 연천에서 역사 콘텐츠나 자연관광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연계형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냥 오고 가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이 아니라 체류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광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e스포츠와 디지털 신산업 인재 양성도 함께 추진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방침입니다. 지역에서의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학이 가진 역량을 지역들이 발전하는데 조금 더 기여를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학의 주도는 있겠지만 지역의 협력이나 참여가 사실은 적극적인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실제 원하는 것들이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획이 다듬어지고 실제 수행이 됐을 때 더 나은 결과물이 지역에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이 발전하고 정주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 지자체가 힘을 모은 이번 앵커 사업이 경기 북부의 교육 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